이제 저의 세 번째 이제 프라이머 데모데이 참석한 건데요. 제가 2012년 이제 프라이머를 처음 알게 되고 그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류에서 광탈하는 바람에 무대에 서지를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언젠간 한번 무대에 꼭 서보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제 서울대에서 있었던 데모데이 때 참석을 해서 저희 데일리 호텔 서비스 8월에 서비스를 런칭하고 그리고 부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렸고요. 그때 기회가 돼서 이제 프라이머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현재 오늘 2014년 데모데이 데모데이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일리 호텔의 미션은 단 하루뿐인 오늘을 감동시키자입니다. 고객분들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 그래서 고객들에게 무한 감동을 주자, 그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데일리 호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엄선된 호텔에 오늘 남은 객실만을 아주 놀라운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 호텔 리서치 팀에서 항상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호텔들을 선별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호텔 이용하신 후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항상 퀄리티 있는 호텔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객실만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예약하고 바로 체크인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객실만을 판매함으로 아주 놀라운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요. 호텔의 객실 특성상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 이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호텔 입장에서는 마지막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이고 고객분들은 그것을 이제 아주 놀라운 가격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그리고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제 부스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고객분이 저한테 오셔서 너무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데일리 호텔을 이제 알고 나서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아내분이랑 이제 데일리 호텔 이용해서 이제 호텔을 갔는데 아내분이 데일리 호텔 이용하시고 나서는 매주 이제 호텔을 이용하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은 아주 힘드시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현재 데일리 호텔은 전국 이제 50개 도시 파트너 호텔 수는 이제 386개 이상의 호텔들과 제휴해서 현재 전국 어디서든 데일리 호텔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고 최근에 이제 30만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돌파를 했고요. 지금도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이제 그러니까 고객분들 많이 이제 휴가도 가시고 이러면서 더 이제 데일리 호텔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앱스토어 이제 여행 카테고리에서 구동의 1위 그 코레랩을 제치고 저희가 이제 1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84, 이 숫자는 이제 호텔 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놀라시는 숫자예요. 이거는 지난달에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이제 단체 고객 손님들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한 100객실 정도의 갑자기 공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데일리 호텔을 통해서 단 하루 만에 이제 남은 공실의 대부분인 84객실을 이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놀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워크인 게스트 통해서만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불가능했던 그런 일을 이제 데일리 호텔을 통해서 많은 호텔들이 이제 만족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제 세계 국가 그리고 70개 도시 그리고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2016년에는 30개의 국가 그리고 200개의 도시에서 데일리 호텔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호텔 브랜드는 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의 브랜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계 어딜 가든 가장 먼저 믿고 찾을 수 있는 호텔 브랜드 데일리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할 팀은 센텐스 팀인데요.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텐스의 안지윤입니다. 클리커. 이거. 자, 우리의 이메일은 업무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메일들을 다 핸드폰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크를 항상 봅니다. 이메일 남아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죠. 그러다가 이런 메일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진짜 필요하다. 이거 컴퓨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첨부 파일 컴퓨터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이메일을 이제 판단하고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노트에다 써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에버노트나 아니면은 스케줄러에 써요. 저는 스케줄러에 써요. 그런 이메일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일단 이메일 받는 거에 50%를 읽고선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20%는 읽고선 바로 답장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정말 그런 태스크 이메일이에요. 컴퓨터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 이 인포메이션과 컨버세이션은 다 핸드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런 태스크들은 핸드폰에서 처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이메일을 우리는 하루에 18통 이상을 받아요. 굉장히 쇼킹하겠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85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 중에 18통은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메일을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읽다가 핸드폰에서 읽다가 그러다가 저렇게 마킹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이메일에 저렇게 조그만 앱에서 버블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버블을 태스크로 등록해 놓은 애를 클릭하면은 내가 이메일 답장을 하고선 보낼 수가 있죠. 보내고 나면은 그거는 바로 사라지고요. 일을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메일이 시간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일정에서 바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일이 남아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일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퇴근 시간이 되면 알림 울려드립니다. 이거 네가 지금 일을 하나 정도 남았다 하고선 알림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기억하거나 노트 테이킹 하거나 아니면은 에버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해드려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게 드랍박스의 메일박스랑 어떻게 틀리냐? 메일박스는 굉장히 희한한 모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폴더 시스템 같은 걸 절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일을 끝내네, 이제 일을 할 애들이랑 그리고 이메일을 지우는 그런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반면 프레임은 저희는 컴퓨터로 연결하는 쪽에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메일을 컴퓨터에서 마주하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옆방에 계신 엠봇의 정영종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봇의 정현중입니다. 여러분, 앱 많이들 쓰시죠? 앱을 쓰다 보면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앱이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앱이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앱을 만드는 개발사들이 사용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앱 개발사들이 사용자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앱 개발 환경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앱 개발사에게 있어 사용자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를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앱의 개선과 성공이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 여기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분석 솔루션 유저앱잇을 소개합니다. 왜 사용자들은 여러분의 앱에서 떠날까요?
당신의 어널리틱스가 그것을 알려주던가요? 유저 앱빗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유저 앱빗은 앱 사용자들의 행동과 의견에 대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분석 솔루션입니다. 유저 앱빗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트래킹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인터랙션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앱 내에서 사용자의 화면 이동 경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트래픽을 알 수 있어 사용자의 이동 패턴을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별 사용자의 세션을 그대로 리플레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크래시가 난 세션을 비롯하여 모든 사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민감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유저 앱빗에서는 사용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앱 내를 특정 상황에서 설문을 노출하고 사용자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 앱빗은 이벤트를 정의하지 않아 두 줄의 코드만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를 직관적인 형태의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며 앱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유저 앱빗을 사용해보세요. 네, 이제 더 이상 사용자 조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저 앱빗에서는 분석 인력이 없더라도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구글 어널리틱스나 플러리아는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저 앱빗은 이벤트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 SDK 통합 과정이 매우 쉽고 빠릅니다. 둘째, 유저 앱빗은 단순한 트래픽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트래킹하며 사용자 의견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저 앱빗은 직관적인 형태로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더 이상 어려운 숫자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유저 앱빗을 구글 어널리틱스나 플러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저 앱빗은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 행동과 더불어 태도까지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솔루션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녹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앱을 성능에 주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현재 3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황입니다. 이미 유명 UX 에이전시 PXD로부터 첫 매출이 발생했으며 지난 7월에 있었던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저 앱빗의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선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저 앱빗의 효용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한동안 무료 사용 기간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저 앱빗을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 앱의 성공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은 라이클 언니의 파우치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의 파우치의 전준입니다. 네, 화장품은 직접 써봐야지만 품질을 알 수 있는 경험제로서 어떤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보다도 소비자 리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리뷰를 확인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장품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10년 넘도록 전혀 개선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화장품 리뷰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해당 리뷰가 상업적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피부 타입과 맞는 리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니의 파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뷰티 SNS 기반의 화장품 소셜 리뷰 서비스입니다. 먼저 뷰티 SNS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빠르게 화장품 리뷰를 수집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리뷰들을 분석하여 상업적인 리뷰는 걸러내고 내 피부 타입과 맞는 리뷰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니의 파우치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화장품 리뷰를 남기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직접 화장품을 써본 사람에게 질문함으로써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리뷰를 남기고 내 피부 타입과 비슷한 사용자를 팔로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에디터들이 선별한 주제별로 리뷰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화장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폼에 맞춰서 리뷰를 작성하기만 하면 모바일에서 보기 좋은 컨텐츠로 제공되는 기능 또한 현재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품별로 베스트 리뷰를 추천해주고 제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소셜 리뷰 서비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브랜드별로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브랜드별 베스트 제품 또한 추천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언니의 파우치는 47만 다운로드에 32만 회원을 유치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프라이머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글로벌 R&D 사업에 선정되어 뷰티에 특화된 개인화 및 추천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은 화장품 마케팅 시장으로 화장품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모바일이라는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언니의 파우치가 뷰티 전용의 뉴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충분히 높은 광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수익 모델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PA 광고 모델로 페이스북 공유나 동영상 시청과 같이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사용자가 체험하게끔 하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페, 헤라, 에스쁘아와 같은 메이저 업체들과 광고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기반의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유저 컨텐츠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광고주의 컨텐츠를 녹이는 방식으로 배너 광고보다 주목도가 좋고 반응률이 높은 만큼 향후에 언니의 파우치의 주력 수익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CPC, CPS 광고 모델입니다. 유저가 검색해본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 넘겨주는 광고 모델로서 향후에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커머스로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버티컬한 카테고리에서 리뷰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의 파우치도 버티컬 SNS를 넘어서서 화장품 소셜 리뷰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사업 전략입니다. 네, 저희 팀의 강점은 1년 동안 36번의 업데이트를 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가설을 검증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잘 살려서 여성들이 화장품 정보를 찾기 전에 포털 사이트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니의 파우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팬미를 서비스하고 있는 스파코사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파코사의 조우주라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팀입니다. 저희 마지막 팀인 만큼 짧고 굵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늦은 밤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걱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술 취해서 코알라가 되어 있는 남편이거나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전화 연락 안 되는 아이들, 또한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위치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패밀 서비스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간단하게 닉네임만 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닉네임 치고 완료가 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어 있고요. 초대가 완료되면 가족들이 구글 맵상에서 한눈에 위치 정보가 뜨게 됩니다.
각각의 위치 정보를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글 맵이 움직이면서 상세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하다 보면 사실 가장 걱정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그동안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일으킨 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모드 체인지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내에서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룹을 언제나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언제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페미의 수치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족들이 한 5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커플들도 한 30%로 위치 추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예상을 했었던 시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제 여행자 그룹이나 등산 그룹 같은 임시 그룹에서 저희 페미를 써서 이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매출이 조금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영업사원 관리용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꼭 이 시장이 좀 더 크다라는 검증이 좀 된다면 이쪽도 좀 진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오픈한 지 이제 9개월 정도 됐고요. 회원은 60만,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5만,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는 20만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부분 유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원그룹 순위 멤버까지는 무료이지만 그룹을 추가한다든가 멤버를 추가하는 경우 아이템을 구매해서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현재 4개월 만에 다행 유저 7,000명, ARPPU 6,600원, 그리고 다행 유저 전환율이 3.2%로 게임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구매율이 70% 이상이라서 매월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페미의 서비스 핵심 기준은 위치 서비스다 보니까 위치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위치 이력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규모 트래픽들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고객들의 반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위치 서비스는 안티가 많거든요. 안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점 이상의 평점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중국 유저들도 위치의 정확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리뷰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페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30여 개국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용자들을 저희가 다 케어할 수는 없고요. 일단 당분간은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 시장이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마켓으로 저희가 대만에 소규모 마케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 런칭에 성공을 거뒀고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렉트라는 퍼블리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고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현재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iOS 버전이 안 나와서 iOS 버전이 한 10월 정도에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지난달에 재팬 부트캠프를 통해서 야후 재팬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저희 페미 서비스를 약간 테크 기반으로 서비스 제휴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있는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들인 아이들이나 노약자, 반려동물들도 위치 정보들을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와 제휴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거의 중심은 아마 비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고 11월 정도에 테스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파코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멤버들 6명이 가족이라는
밸류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년 정도, 설립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투자 이력을 간단히 보시면 2013년에 엔젤 투자를 일부 좀 받았고요. 이번 달 따끈따끈합니다. 그 프라이머와 함께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